예, 어제 참 그 국정감사장에 현직 검사가 나와가지고 울먹였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 네, 문지석 부장검사는 어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검찰 윗선 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예, 취업 규칙을 그렇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이지만 노동청이 당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맞습니다. 예. 당시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건너뛰고 일선 담당 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어미준 부천지청장, 예, 어미준 검사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문지석 부장검사는 윗선의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고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문지석 부장검사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은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천지청장 어미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핵심 압수수색 결과 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저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네, 다시 또 보니까 예, 또 느낌이 오네요. 예, 박수 소리도 나오고. 저도 굉장히 낯선 장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도 쿠팡 취재를 오래 한 기자로서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참 현직 검사가 현직 부장 검사가 이제 용기 있게 저렇게 발언을 해준 거고 여기 등장하는 그 어미준 부천지청장 그렇죠? 네, 과거에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재소자들을 상대로 증인들을 상대로 모해 위증을 하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 국회에 나와서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자면 어미준 검사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음. 그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검찰이 쿠팡을 봐줬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미준 지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강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가 예. 그 윤석열 씨와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유착이 돼 있다라는 이 얘기들은 많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미준 청장을 비롯해서 그 상급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들을 다 누락시키고 네, 저렇게 행동한 게 아니냐, 저런 짓을 한 게 아니냐. 그럴 예, 개연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쿠팡 측도 뭐 퇴직금 그냥 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힌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원래 저희의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예. 퇴직금
다시 지급하기로 바꿨다고. 뭐 진작쯤 그렇게 하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이례적인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의 울먹이는 모습. 예,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검찰이 뭐 본인들의 지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뭐 특검팀에서는 항명 사태도 벌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저렇게 약자들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저렇게 뭐 행동을 하면 뭐 누가 뭐 검찰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명분을 더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울컥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한 검사가 몸으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얘기하면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검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은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천지청장 엄희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핵심 압수수색 결과 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네. 사회적 양심의 약자인 소리죠.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런 양심적으로 일했던 예, 죄송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저런 검사들 다 욕보인 겁니다. 지금 네. 엄희준 부천지청장 윤석열 추경 갈등 때 윤석열이 대검에 남겨달라고 했던 딱 한 명이죠. 딱 한 명 했습니다. 네. 저분은 한명숙 전 총리 네. 모해 위증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명숙 총리 그 관련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야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선처해줄게 하면서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목받은 굉장히 뭐 화려하다는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력이 있는데 뭐 세월호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저 문지석 검사가 얼마나 용기를 냈냐면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검사 누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해도 봐주고 위에서 결정하면 따라가고 네. 법과 양심보다는 검사들의 결정 그런 걸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양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네, 끝까지 보복당하죠. 그래서 평생 혼자 밥을 먹어야 될지도 네. 몰라요. 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국감장에 나와서 저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정말 용기 있는 행위고. 네. 네. 뭐 문지석 검사의 용기 그리고 진짜 참 검사다움에 존경심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 청탁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를 고발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박은정 검사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보도했었는데요. 보도했는데 결국 수사망이 조여오고 저를 계속 소환하고 저한테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 수사검사는 이시원 그 유명한 전 비서관이었는데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더니 박은정 검사가 손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혼자 밥 먹게 될 거다. 검찰에서 왕따 당할 텐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때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용기에 제가 너무 좀 미안하고 감동했었는데 문지석 부장검사가 어제 참 네.
국회에 나와서 저런 일을 하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네. 자, 검찰 개혁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썩은 집단에도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런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수도 네, 있습니다. 다 저런 꿈을 안고 검사가 됐는데 권력에 길들여지고 이제 뭐 억압당하고 이런 건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개혁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미준 검사 좀 반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 고백한 검사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눈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저 검사는 돌아가서 그 전에도 왕따로 살았고 앞으로도 왕따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미준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윤라인 검사고요. 예, 우리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예, 그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요. 예, 특히 한명숙 관련돼서 예. 진술, 모해유증. 진술을 세미나했다. 요 당사자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하냐면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지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구속됐는데 깜빵 동기들을 불러요. 네, 그렇죠. 야, 니네들이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들한테 봐줄게. 맞아요. 이런 걸로 예행연수까지. 예행연수까지 시켜서 그 깜빵 동기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 유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막 하다가 기소를 했어. 무죄가 나니까 다른 특수 1부였나요? 2부였나요? 저 옆에 부서에서 가져갑니다. 김기동 검사가 가져가요. 그때 어미준이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라는 게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고 예. 그로 인해서 인권 침해, 인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검사가 저 우는 거 봐요. 네. 자기 밑에 있는 검사를 불러다가 어미준이 자기 패싱하고 예. 저 사람 패싱하고 이렇게 무혐의로 해. 증거 이거 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쿠팡 다 잡아오고 저 검사들도 잡아오고 네, 그렇게 되겠죠. 저렇게 해야죠.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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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 검사의 눈물, 진정성. 저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내부에서 우리 자성하자.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미준 잘못했다고 안 하고요. 안 하잖아요. 저 눈물, 저 진짜 검사만 굉장히 괴롭게 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검찰 내에서는 이건 근데 잘못됐다. 뭐 검찰 개혁한다면 그거는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저 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막 이렇게 반발했을 때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꿈쩍이라도 했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겠어요. 네. 근데 무슨 자기 친정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룡, 이문정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의 설정 같이 관련 영상 보실게요.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혹시 뭐 이문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 길을 저도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영상 보셨을 텐데요. 처음으로 신념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들을 백혜룡 경정이 보여줬습니다. 보시고 어떠셨어요? 백경정의 성정상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오해와 어떤 왜곡과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도를 한번 보시죠.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그냥 박아버렸어요. 네. 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형사과장이면은 팀을 운영하면서 팀 몇 개를 가지고 한 50명 가지고 수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일종의 중간급 전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플래툰, 소대, 분대급으로 뭘 해봐라라고 하는 팀장 정도의 그걸 딱 가둬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결국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인식하기를 그냥 허울로 붙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라든가 수사의 구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의도적으로 백혜룡을 제외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감정의 복받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 제가 아는 백혜룡 그리고 수사 구조상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어떤 국민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혜룡 경정 아니 뭐 대통령 백 믿고 저렇게 이문정한테 대드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오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저는 이문정 검사장이 포획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문정 검사장은 부부장 검사에서 2계단을 높여서 지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에서 사단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이런 종류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차장 검사나 고참 부장 검사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대장 그렇죠. 정도죠. 근데 연대장을 건너뛰고 사단장이 됐는데 사단장은 결재자입니다. 실제로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과정에서 이문정이라는 사람 밑에 합수단을 넣었는데 합수단장이 권한이 있지 이문정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 합수단은 심우정이라든가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심어서 딱딱딱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이문정이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딜레마에 걸려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인사권 수사권 없다 얘기했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합수단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합수단을 조지자니 사실 되게 빡빡하고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 이문정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정은 왜 합수단을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네. 합수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차장 검사급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합수단을 없애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놔두고는 합수단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정수석이 지금 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이 사단의 핵심은 민정수석과 대통령실에서 사보타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말하자면은 일종의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사보타지죠. 말하자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지금 거기서 하는 게 백혜룡으로 그렇게 해놨고 이문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옷을 너무 큰 걸 줬고 백혜룡은 너무 작은 옷을 줬고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누가 기획했는지 저는 사실 봉욱이라든가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몇몇 중에 하나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네. 상황이 그렇게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문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문정은 지금 시스템에서 그 백 과장님이 들어와서 뭐 좀 하시죠라고 하는데 백 과장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한테 닥친 문제는 검사들 전체나 주요한 검사들이 자기의 수사를 엎어버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옷을 너무 적은 거 준 거죠. 그런데 옷이 너무 큰 거 입은 이문정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이 민정수석 찾아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좋지 못해요? 했겠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개적으로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봉욱부터 시작해서 뭐 노만석 뭐 개혁의 오적을 오적을 얘기하고 한 얘기하면서. 것이 실제로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문정도 갇혀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백혜룡과 이문정 싸움이 아니라 아니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백혜룡과 이문정의 싸움 같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둘의 싸움이 아니라 둘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민정라인에 누군가가 이걸 붙이고 있는, 하나는 너무 크게, 하나는 너무 적게 적어갖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럼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일을 못하게 하기 저는 위한 사보타지라고 있다고 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지금 만들었다. 이건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문정은 너무 큰 옷을 줬고 예. 백혜룡은 일을 하지 못하게 너무 너무 작은 옷을 작은 준 범위를 겁니다. 예, 예. 줌으로 인해서 아니 그 대통령실부터 먼저 개혁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고 초기에 얘기를 했잖아요. 봉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저 사람은 안 된다. 뭐 많이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의 전 과도한 자신감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네. 보통의 그 관료를 장악하는 것과 권력을 가지는 사정기관의 관료 장악하는 전혀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관료들과 일반 행정기관 관료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봉옥이라든가 이런 특수부 검사 아니면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대통령은 절차대로 원칙대로 크게 아예 결이 달라요. 그리고 마약 수사는 더더욱 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팀 중에서도 최소한의 팀은 3개 팀.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3개 팀.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가 기본입니다. 아 그런데 5명 배치했네요. 네. 그거는 마약 수사를 해본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매자 정도 수사하는 거는 한 팀 갖고 되는데 네. 구매자가 아니라 개선 라인을 쫓아가는 형태의 수사는 그러니까 산을 두지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참호에서 총 쏘는 수사는 5명이면 돼요. 이건 산을 두지는 수사는 3개 팀 3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가장 원칙적이고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검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옷을 꼬매버린 거죠. 백혜룡의 옷을. 일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백혜룡이 그러면은 파견을 보통 경찰관 파견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담당한테 얼마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협의를 한 다음에 파견하는 게 그건 기본의 기본인데 기본의 기본도 안 한 거네요. 안 한 거죠. 그냥 파견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파견을 그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니죠. 밑에 있는 민정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백혜룡 그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 파견하실까? 뭐 그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파견은 됐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백혜룡 이문정 싸움이 아니라고 그건 절대 하셨고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뭐 아시지만 그 검찰 조직은 철저하게 제 식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검찰 가족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예.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한 가지 궁금점이 있어요. 이문정 지검장이 어떻게 했냐면 백혜룡은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대통령께서 마약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백혜룡이 잘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백혜룡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럼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외압 수사입니다. 근데 이문정 지검장 마약 수사는 네가 해. 근데 마약 외압 수사는 제외. 왜냐하면 너는 당사자니까 그렇죠. 피해자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법 원리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많은 변호사분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자, 당사자가 그걸 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꾸로 묻는 거죠. 외압의 당사자는 왜 거기 있습니까? 그 합수단에 왜 있습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백혜룡 경정의 얘기는 같은 논리면 니네도 합수단도 없애서 니네도 평검사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니네들은 있고 나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불법 조직이란 말을 쓴 얘기가 그런데 사실 뭐 불법적이라는 말은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그건 불법은 따져봐야 되는 건 나중에 결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합수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어떤 수사도 진행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 백혜룡이 해야 되는 건 초기에 인원을 더 갖고 인천지검에 있던 그 검사들을 압수수색을 바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반인이 반려하겠죠. 왜냐하면 그 수사 내용이 보고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네. 이 라인에 있으면은 압수수색 뭐 체포영장 그거는 검사들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라인이고 그럼 이문정 검사 밑에 합수단이 있고 합수단 밑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영장을 칠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보고 그러니까 올라가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백혜령 경정은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단체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단체란 말은 사실은 과해죠. 뭐 당연히 그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외압의 주체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조자인데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되는 사람 밑에 나를 넣으면은 이게 되느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수사팀을 합류 거부한 거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거네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의 어떤 명령이니까 어떤 업무 명령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아니 원칙상 맞죠. 네, 그렇게 치고 그런데 누르고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간언을 드리는 건 또 의무입니다.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의무예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기억합니다.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포획됐다고 하는 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밑에 부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아니었어요. 이문정이라는 네. 사람은 저기 딴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면 지금은 자기 밑에니까 그 사람들의 성과가 자기 성과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포획됐다는 게 그겁니다. 예, 이문정 지검장 포획됐다고 했는데 초기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때 초기 태도에 대해서 관련 영상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 지금은 동부지검장 이문정이잖아요. 초기 태도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까? 이거죠. 말하자면 초기에는 봤는데 내가 봐도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본 걸 보고 저 기록을 보니까 뭐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존경스럽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문정 검사장이 수사를 하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어떤 외압을 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보고서만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어이구 이렇게 동안 그 기록도 검토하시고 고생하셨네요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합수단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 합수단이 생긴 지가 꽤 됩니다. 네. 몇 달 되죠. 네. 기억나요? 4개월 동안 지금 네.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데 거잖아요. 그 합수단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예. 서류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룡 회사는 화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팀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 이틀 3일이면 볼 수 있는 서류를 4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믿는 그러니까 겁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예. 때문에 당사자로서.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건 분명히 사보타지입니다. 합수단의 사보타지가 맞습니다. 고등 사보타지인데 근데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밑에 배속된 이문정 검사장은 이거를 없애지도 못하고 합수단장을 갈아치우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 게 며칠 전에 백혜룡 근장께서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박정훈 그 동부지검장 이문정 된 다음에 박정훈 대령하고 본인을 불렀대요. 네. 박정훈 대령 그때 안 오셨죠. 네, 가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거대한 커넥션 권력자들과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거 도대체 뭐냐? 당사자로서 사건 파악하고 뭐 위로하고 잘해보자가 말하는 게 상식인데 하나도 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물론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입니다.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근데 저도 응원을 하지만은 그 검사장이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전체 사건 내용을 파악해서 찌를 거 찌르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단장이잖아요. 그쵸. 사단장이면은 자기 별이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끌어내고 해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뭐에 지금 그런 건지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동부지검으로 지금 지검장이 된 이후에 성과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합수단 말고라도.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결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사실은 검사장들은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중앙지검 순서부터 이게 동서 이렇게 저기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지검에는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그 지검장을 배치했을 때는 인사권자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했거나 의중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몇 달 동안 글쎄 뭘 했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아직도 부하들을 장악 못했다. 하나. 두 번째. 해보니까 버겁다. 이 사람은 그걸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온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저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네.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백혜령은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경정이 아니라 총경으로 승진시켜서 총경으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무궁화 3개와 무궁화 4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다릅니까? 무궁화 3개는 경찰청장이 임명하지만 무궁화 4개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광수대장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경찰청의 일반 수사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장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전체 자신만의 전문 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 이걸 하는 거 이거를. 네, 제대로 그러니까 하겠죠. 대통령의 판단이 제가 틀렸다는 건 뭐냐면 백혜령이야, 너 가서 이거 해봐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고. 임은정 밑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 하면 안 자체가 되고, 했으면 안 됐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면 이 사람이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 곤조 보세요. 이 사람은 뭘 해도 마약 수사나 형사 수사할 사람이 두들겨 잡을 사람이에요. 뭘 해도 작살낼 제대로 그렇죠. 일할 그러면 사람이다. 그 자리를 줘야지. 네. 너 저기 가서 일할 이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경으로 승진시키면은 이 경찰엔 승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우를 올려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광수대장 하라든 아니면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장을 시키든 돌려갖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밑에 50명이나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면은 성과는 이 사람이 이 실력이나 성적을 보면 한 달 만에라도 성과 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 이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부지검 밑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은정 지검장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과 나의 콜라보를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 그 장면 같이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해석하죠. 네. 내 밑에서 나를 빚을 내줘라는 소리잖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를 빚내줘.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하면 임은정이 개인적인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별은 따로 빛나야지 사회가 환해지지.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긴 하죠. 그렇죠. 별 밑에 행성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별 2개, 별 3개가 돼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백희룡과 임은정 사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있는 사보타지하는 어떤 자들의 농간과 그걸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거기에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수사 자체의 문제가 섞여 갖고 나타나는 거고 이거를 부추겨서 언론에서 펑트리 틀어보니까 마치 임은정과 백혜령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아니다. 예. 백혜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수사팀을 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줘라.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나 민정 라인들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정 라인을 당장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검사들 없어지면서 그렇게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가 동시에 백혜령은 풀어놔라. 왜 거기에 족쇄를 채우느냐? 풀어놓고 경찰 광수대장급으로 올리면은 이 사람은 알아서 할 사람이다.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된다. 네, 경찰 광수대장급으로 올리면은 그러면 임은정 지검장과는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도 필요가 임은정과 없죠. 소통하지 네.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왜 소통합니까? 검사들이랑 그냥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검사인데 검사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고 네, 그냥 독립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아니 독립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할 사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좀 예. 제공해달라. 백혜령이 그렇죠. 일할 수 예, 있게. 예. 근데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절실한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동안에 정말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임은정 지검장 들이받는 거냐. 네가 뭔데 대통령이 했는데 해.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치셨는지 공직자로서 처음 신념이 흔들린다. 이거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 존경해 왔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지금 퇴직까지도 고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사과장 무궁화 3개에서 4개를 못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대부분 그런 압력과 이런 경우가 경찰 내에는 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을 그렇게 퇴직시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큰 손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마약 수사라는 조폭 수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경찰 내에도 그런 사람들 드물어요. 예, 물론 경찰의 소위 어떤 경찰들 라인이라든가 일본 특수한 인맥들이 이 사람을 또라이다 아니면 굉장히 이런 얘기를 욕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한테 거울 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니네들이나 잘하라. 경찰 내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엄청 많다는 게 특정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솔직히 그 형사과장 정도의 강력 형사가 그 정도의 곤조라든가 그 정도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뚝심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의 깡다구가 없이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말만 잘 들면은 그런 사람 수사 못 해요. 맞아요. 위에 들이받기도 하고 뭔가 돌출하기도 하고 해야지 성과가 나는 거지. 그냥 되게 쉽게 어떤 행정 업무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이 형사과장의 업무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은요 현장에 나서 진짜 형사들 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시는 거예요. 보수에서는 신난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치 검사 임은정이 튀어오르니까 정치 경찰 백혜령이 튀어오른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죠. 그 정치 검사, 정치 경찰은 그 원조가 누굽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사팀 꾸렸는데 백혜령이 휴가 내고서 이렇게 방송 나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 이건 공직 기강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직 기강을 엉망하게 만들어 준 것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과하죠. 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항명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휴가는 이전에 계획된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니까요. 네. 그것도 가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인천 세관의 마약 외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백혜령 투입 지시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백혜령이 뛰어놀 수 있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광수대장 같은 직책
직책과 권한, 책임 그 직책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알아서 알아서 한다. 하죠. 해결책을 딱 제시하셨네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뭐 검사와 같이 사라지겠지만 민정수석실도 좀 문제 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거는 법무부 장관과 연결되는 문제고, 네. 그렇죠. 검찰청과 공소청 연결되는 그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급한 문제는 그거잖아요. 진짜 마약 관련된 것에 윤석열, 김건희가 관련돼 있었느냐, 심은영이 그렇죠. 관련돼 있었느냐, 네.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걸음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단 한 걸음도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반성이 돼야 되는 거지. 백혜령의 돌출행동이고 뭐 거친이 돌출행동을 공격하죠. 그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거는 보수 언론이라든가 언론에서 문제 삼죠. 그러면서 계속 긁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에는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냐라고 이재명 대통령 하셨는데, 결국엔 기대하는 거는 진짜 일하는 모습,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이제 백혜룡 경정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책 부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